정적분의 활용. 예, 요거 13페이지죠? 13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문제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한다. 이때 y는 사실 요 녀석은요, 상급 문제집에서는 나올 거지만 일반 중급 문제집에서는 이런 패턴의 문제는 안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왜?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부등식의 영역이 옛날에는 기본 과정이었는데 지금은 경제수학 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급 교재에는 나올 확률이 있지만 중급 교재에는 나올 확률이 없을 겁니다. 자, 어쨌건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집합이 나와 있네요. 수학하에서 배웠던. 자, 집합이 하나 있어요. 얘는 점들의 모임입니다. 자, 점은 점인데 어떤 점이래요? 예, fx라는 그래프보다는 크고 gx라는 그래프보다는 작거나 같은 그 사이에 있는 점들의 모임을 나의 원소로 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뒤쪽에도 집합이 나와 있습니다. 점들의 모임, 역시 점들의 모임인데요. 자, 이와 같은 부등식의 영역 내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부등식의 영역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간단히 보고 가도록 할게요.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생긴 y는 fx라는 이와 같은 함수식이 있습니다. 자, 이때요, 요 경계상에 놓여있는 점들은 전부 요 등식을 만족시키는 점이라면요, 요 경계를 중심으로 우리는 이 영역을 크게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빨간색 영역과 요 경계선을 중심으로 파란색 영역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때 이 빨간색 영역에 존재하는 이 부등식의 영역을 우리는 수학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y하고 fx를 비교하는데 왠지 그래프상으로 위쪽에 있는 느낌이 들죠? 위쪽에 있는 느낌이 들면 y가 더 큰 거예요. 자, 그리고 역시 아래쪽에 있는 이 녀석은 y와 fx를 놓고 보았을 때 왠지 경계를 중심으로 아래쪽인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면 우리는 어떻게? y가 더 작은 거야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요, 부등식의 영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긴 전부 부등식의 영역이 나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우리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와 같이 fx와 역함수 gx 등장하고요. 영역의 넓이 구하는 문제 나오면 gx라는 함수를 직접 수식적으로 구해내는 것이 아니라 y는 x 대칭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라고 했죠? 그러려면 우선 우리는 얘를 잘 그려야 돼요. 자, 우리는 얘를 우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6을 보면서 아, 얘는 원래 뭐다? 평행이동한 거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즉 원래 그래프는 그냥 y는 x 세제곱이었을 거야. 자, 우리요, y는 x 세제곱의 그래프 어떻게 생긴지 요 정도는 선생님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라고 했죠?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런데 요 녀석을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이동해버리게 되면 그림이 어떤 그림이 나오겠습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6만큼 내려가서요, 이렇게 생긴 그림이 나올 겁니다. 자,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를 가지고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 x축, y축이 이와 같이 존재하는데 요게 그림이 요렇게 생긴 y는 fx는 이라고 쓸까요? fx가 나왔으니까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이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당연히 요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6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나는 이제 gx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gx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y는 x 대칭해야 되니까 45도 경사로 이렇게 y는 x를 그려놓고, 자, 여기에 보이는 이 그래프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마이너스 6이니까
요만큼, 여기도 마이너스 6일 거고, 그림을 그리면 요렇게 생긴 요런 그림이 나올 거예요. 바로 요것이 무슨 그림이다? y는 gx라는 fx의 역함수의 그래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fx보다는 크고 gx보다는 작은 영역이어야 해 라고 했으므로 그림이 요 사이에 요렇게 오게 될 거야. 맞습니까? 노란색 그래프보다는 위쪽, 하얀색 그래프보다는 아래쪽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영역, 요 사이에 있는 요 화살촉 모양의 그림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요 녀석하고요, 바로 요 그래프의 교집합이래요. 자,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y절편이 마이너스 6이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요렇게 생길 겁니다. 이게 바로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라는 그림이 될 텐데, 이 빨간색 그래프보다는 위쪽입니다 라고 했으므로 위쪽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집합과 뒤에 있는 집합의 공통 부분을 구했더니 어떤 영역이 나옵니까? 선생님이 지금 빗금 치고 있는 요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자, 지금부터 요 영역의 넓이를 구해보겠니?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 녀석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대칭성 이용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대칭성을 이용하기 앞서서 이거 도대체 뭐에서 뭐를 빼야 돼? 얘에서 얘를 빼고 얘에서 얘를 빼서 풀어야 돼? 라고 접근하기보다 우리 그렇게 접근해도 사실은 풀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는 gx의 식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 존재. 맞습니까? 그래서 gx의 식을 모르기 때문에 수식을 이용해서 적분으로는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요 하얀색 그래프의 식을 이용하지 않고도 넓이를 구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계획을 이렇게 세울 겁니다. 이 그림을요, 3등분 할 거예요. 자, 이 그림을 요렇게 3등분으로 쪼개버릴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A라고 쓴 요 면적은 하얀색 그림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지? 그치? 하얀색 수식이 적분해서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나는 A를 구하는데 문제가 없어. 왜? X 빼기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 하면 되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A 면적의 넓이가 바로 이쪽에 있는 넓이하고 일치하겠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요 B 면적은 요거는 내가 산수로도 구해낼 수 있어 없어? 있죠? 예. 직각 삼각형 나와서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6 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얀색 그래프는 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서 대칭성을 이용해서 풀 거예요. 즉 내가 구하려는 영역의 넓이라는 것은 A 두 개와 B 이 녀석이 바로 내가 구하는 영역의 넓이가 될 겁니다. 자, A의 영역 어떻게 구해요? 인테그럴 0에서 이거 도대체 뭐지? 요 x좌표를 구해내야 돼. 자, 그래서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식을 뭐와 뭐를 같다라고 놓고 구하면 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이랑 누구? x랑 같다라고 놓고 보면 되죠. 왜? 역함수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y는 x하고 어차피 공통교점이기 때문에요. y는 x를 이용하는 게 편합니다. 결국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나왔어요. 자, 고차 방정식의 해법은 뭐밖에 없다 그랬습니까? 인수분해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저 녀석을 0으로 만드는 x값 찾아야 됩니다. x자리에 몇 넣으면 돼? 2 넣으면 되죠. 그래서 조립제법 씁니다. 3차, 2차, 1차 상수 그리고 2, 1, 2, 2, 4, 3, 6, 0 이렇게 나오네요. 결국 이 식은 x-2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0이다 라는 식이 나왔는데요. 자, 요 식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얘는 어때요? 항상 양수지. 절대로 0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x 플러스 1의 제곱 완전 제곱식에다 더하기 2한 거기 때문에 0이 나오는 x는 유일하게 뭐밖에 없다? 2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
점의 x좌표는 2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 나는 0에서 2까지의 요 A 구간의 넓이를 구할 거야. 위씩 빼기 아래씩, 위씩은 x, 그리고 빼기 아래씩 하니까 x의 세제곱 플러스 u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리고 더하기 b 자리에 몇 대입하면 됩니다. 2분의 1 곱하기 가로는 6, 그리고 높이 밑변은 6, 그리고 높이는 6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2배의 요 녀석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4분의 1 x의 4제곱 플러스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6x 0에서 2까지 얘는 계산하면 플러스 18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2를 대입합니다. 0은 대입 하나마나 0 되니까 신경 쓸 필요 없죠? 2만 대입하면 됩니다. 자,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2 플러스 12 그리고 더하기 18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결국 답은 몇이 되겠습니까? 38이라고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일반적으로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나갈 것인가 이해해야 해요. 그리고 뭘 또 생각해야 된다? 역함수는 내가 식을 하는 게 아니니까 이 하얀색 그래프는 적분해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대칭성을 이용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녀석을 이용해서 이 하얀색 부분의 넓이를 커버해야겠다. 그리고 문제에 따라서는 어떻게? 이렇게 내가 구하기 쉬운 상태로 쪼개는 스킬도 필요하구나. 이 한 문제는요 굉장히 많은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고 있어. 우리가 이런 패턴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되는지 잘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응용 문제야. 기본은 아니고. 그러면 우리요 요 페이지에서 배웠던 두 개의 문제를 비교해 보면은 바로 위에 있는 문제가 기본 유형이에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문제는 응용 유형이에요. 그런데 이 기본 유형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이요 12페이지에서 좀 하고 가려고 합니다. 자, 어제는 되게 힘들게 풀었어. 그런데 이 기본 유형을 엄청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볼게요. 조금 더 줄여야겠구나.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배웠던 것이 바로 역함수와 정적분의 활용이에요. 야, 원래 함수가 있어.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넓이에다가 역함수가 있어. 요 넓이를 더해라고 했더니 어제 직사각형 나왔던 거 생각나시죠? 근데 어제는 일일이 어떻게 구했어? 일일이 무식하게 그림을 다 그려가면서 답을 냈어요. 맞나요? 오늘은요 기본 유형의 경우에 그림 그리지 않고 막바로 아주 그냥 째려만 봐도 답이 나오게 하는 그 구조를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기본 개념은 뭡니까? 대칭성을 이용해서 합체했더니 얘가 뭐가 되더라? 직사각형이 되더라. 이게 기본 유형의 패턴이에요. 대칭성을 잘 이용해가지고 이 넓이를 합체했더니 와우 직사각형 넓이가 나왔어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여기가 B가 돼야 되죠. B. 여기가 C가 돼야 되죠. C. 그런데 이 B라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F0과 같지. 맞아. 예, F0의 값이요. 그러면 C는 뭐랑 같은 자리입니까? FA랑 같죠. 자, 그래서 우리 구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인테그럴 0에서 a까지 fx dx에다가 역함수의 정적분을 더할 건데 바로 여기 0 보이면 이 자리에 f0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로 여기 a 보이면 이 자리에 뭐가 보여야 된다? fa가 들어가 있으면서 여기에 이와 같이 역함수가 나와 있는 문제가 나오면요. 얘는 그냥 무조건 요 위에 있는 거 요거 두 개 있지? 얘를 곱한 값이 답이 된다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무슨 생각해야 돼? 내가 어떤 문제를 푸는데 fx의 역함수에 정적분 문제가 같이 더해져 있어? 라고 하면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돼. 이거 b라는 숫자가 혹시 f형 아니야? 여기에 보이는 c라는 숫자가 혹시 fa 아니야? 맞네. 그러면 답은 그냥 뭐다? ac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13페이지 문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볼 때 응용이 아닌 이상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요. fx? fx의 역함수 gx가 나왔어? 그런데 fx의 정적분 더하기 역함수의 정적분을 합하는 문제가 나왔네? 이거 혹시 그 문제일지 몰라. 확인해 봐야지. f0을 구해봅니다. f0 여기서 구하면 몇 나와요? 2. 2가 나왔네. F1 구해봅니다. F1 여기에서 가면 몇 나와요? 4. 오씨 이거 4 나왔네. 그러면 답은 뭐다? 4. 되겠습니까? 예. 물론 서술형표만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막 그림도 그려주고 막 이것저것 많이 보여줘야 되지만 이게 객관식 단답형이면 그냥 이렇게 가셔도 돼요. 그리고 요 개념은요. 지금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과 미적분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이 될 겁니다. 똑같은 어떠한 경우에든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니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다음 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들어가 보도록 하자. 예. 위치의 변화량, 움직임, 거리 요거 나와 있어요. 이거 우리 배웠었는데 그죠? 도함수에 활용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우리 뭐라고 그때 배웠어요? 위치라는 녀석을 미분을 했어 선생님이. 그럼 뭐가 된다? 속도가 된다. 그리고 또 속도를 미분했어요. 그러면 뭐가 된다? 가속도가 된다. 이런 거 배웠지. 그러면 반대로 가속도를 뭐하면? 적분하면 속도가 될 거고, 속도를 적분하면 뭐가 된다? 위치가 될 거다. 이번에는 적분 입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겁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보도록 하자. 위치의 변화량, 움직임, 거리라는 요 용어 3개를요 조금 잘 정리해 두시면 좋아요. 자, 위치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여기 수직선이 이렇게 있었어. 여기가 0이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움직이기를 이렇게 5까지 갔다가 다시 이만큼 돌아왔어. 그럼 여기가 몇이 되겠어? 3이 되겠지. 자, 이게 5초, 요게 5초 동안 간 거리예요. 그럼 5초 후의 위치는 뭐야? 이러면 3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위치의 변화량은 얼마나 변화했어? 라고 물으면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3만큼 변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움직인 거리는 몇이야? 라고 얘기하면 7만큼 움직였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vt이고 시각 t는 a에서의 위치가 x0일 때 시각 t에서의 전피의 위치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위치를 구하래요. 자, 위치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수학에서 뭐라고 쓴다고 선생님이 가르쳤어? x라고 씁니다 라고 가르쳤죠. 자, 그런데 위치는 결국엔 위치 더하기 몇 더하기 몇 이런 식으로 될 텐데 바로 이 녀석이 뭐가 되고 있다? 초기 위치가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얘는 초기 위치가 x0에서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시각이
조금씩 흘렀겠지? 그렇게 조금씩 흘렀을 때 새로운 위치는 뭐냐라고 그러면 초기 위치에다가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버리면 되겠지. 맞습니까? 변화는 몇 초에서 몇 초 사이야? A에서 T까지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간다? 위치를 구하려면 뭐를 적분한다? 속도를 적분한다. 그러므로 VT가 여기에 들어가고 DT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위치 X는 초기 위치에다가 위치가 얼만큼 변했는지만 더해주면 새로운 위치가 나온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 T는 A부터 시각 T는 B까지의 전피의 위치의 변화량 구하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인테그럴 어디에서 어디까지? A에서 B까지 VT, DT 이렇게 위치의 변화량을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 위치 더하기 위치의 변화된 량은 바로 현재 위치가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번에 3번은 약간 다르죠. 예, 시각 T는 A부터 시각 T는 B까지 전피가 움직인 거리예요. 자,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구할까?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구할까? 모두 다 더해야 되지. 맞아? 절대값 VT예요. DT.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정확하게 좀 알아둬야 되는 건 뭐야? 위치라는 것은 뭐냐? 위치의 변화량은 뭐냐? 움직임 거리는 어떤 식으로 구하냐? 비슷하지만 분명 명확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거 세 개를 조금 잘 비교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나온 김에 더 비교하고 가도록 할게요. 비교라고 이렇게 적어 놓고요.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하자.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의 변화율 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자, 시각 T에서의 점P의 위치의 변화율 이게 뭐냐라는 겁니다. 자, 말이 엄청 비슷한데 여기는 변화량이죠. 여기는 변화율이죠. 자, 요 한 글자 차이 나면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위치의 변화율 이미 알 것 같은데 미분에서 배웠습니다. 위치의 변화율은 뭐 하라는 얘기야? 위치를 T로 표현한 후에 우리 이런 거 배우지 않았어요?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길이의 변화율 이런 거 선생님이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기억이 안 나지? 네. 다시 돌아갑니다. 자, 도함수 활용 3쪽. 예, 17페이지. 08 도함수의 활용 3 17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도함수의 활용 3 17페이지. 자, 거기에 봤더니 뭐라고 나왔어요? 개념의 제목이 읽어볼까? 시작! 시각 T에 대한 길이, 넓이, 부피의 변화율이에요. 그래서 변화율이라는 말 아래쪽에 화살표 빼고 선생님이 뭐라고 필기시켰습니까? T로 표현한 후 T에 대해 미분하라는 뜻이다 라고 적어 놓았죠.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뭐를 T로 표현해야 된다? 위치를 T로 표현한 후에 얘를 뭐를 하면 됩니까? 미분하면 돼요. 근데 얘기해보자. 결국에 위치를 미분하라는 얘기네. 위치를 미분한 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야? 속도죠. 그래서 얘는 그냥 VT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아래쪽에 화살표 빼서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T로 표현한 후 미분하라. 위치를 T로 표현한 후 미분하라.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예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은 뭐야? 적분. 맞습니까? 속도를 적분.
그리고 위치의 변화율은 뭐다? 그냥 속도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리가 됐죠? 지워도 되겠습니까? 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아래로 내려가서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점이요 이렇게 5만큼 갔다가 뒤로 백해서 3칸 갔습니다. 이때 위치의 변화량은 몇이 된다? 2. 움직인 거리는 몇이 된다? 8이 된다 라고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은 뭐예요? 적분인 거예요. 적분에는요 양수 음수가 있지, 맞아? 그러므로 어머 양수 5만큼 갔어. 그런데 다시 적분을 했더니 마이너스 3이 됐어. 그래서 그 결과 적분값은 2만 남아 라는 거고, 움직인 거리는 절대값 붙이니까 양수건 음수건 모두 다 양수화 되니까 몇 되겠습니까? 8.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요.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14페이지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4페이지 문제 풀어보세요. 답 내신 분은 얘기해 주십시오. 앞에서 배운 공식대로 푸시면 됩니다. 답 내신 분이 1초일 때 위치는 3분의 24? 아니에요. 3분의 11. 2초일 때 위치는 3분의 16. 3초일 때 위치는 3. 자,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는 원점을 출발한 후 T초가 지났을 때의 속도가 다음과 같다. 자, 출발한 후 1초, 2초, 3초가 지났을 때의 점 P의 위치를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점 P의 위치, 우리 보통 점 P의 위치를 식을 뭐라고 세웁니까? X라고 세우죠. 자, 지금 우리가 배우는 녀석은 수직선상을 움직이는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점 P의 위치라는 건 기본적으로 시각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우리가 그 시각 T에 관한 식만 알아낼 수 있으면 T 자리에 1 대입하면 1초일 때의 위치, 2 대입하면 2초일 때의 위치, 3 대입하면 3초일 때의 위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이 위치 X를 T에 관한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위치는 선생님이 앞식에서 뭐 더하기 뭐라 그랬어? 초기 위치 더하기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라고 했죠? 근데 문제를 봤더니 초기 위치가 뭐가 되고 있으니까 원점 출발 0초예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초기 위치는 원점 출발하니까 0이에요. 그리고 인테그럴 어디에서 어디까지 위치의 변화량을 따져야 되는데 이 원점을 출발하는 그 기준을 0초로 잡고 그 후로 t초가 지난다지. 그러므로 인테그럴 어디에서 어디까지? 0에서 t까지. 자, 위치의 변화량